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숨은 보험금으로 무한 소개시장 열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강사 장세윤입니다. 저희 계속 앞에서 이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대장용종이라는 흔한 질환, 그리고 전문가 상담, 조정례와 상법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진짜 숨은 보험금으로도 무한 소개시장 열 수 있겠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본 내용은 실제로 제가 지금도 오프라인 영업을 대면 활동하면서 사용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제가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이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낸 내용이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 세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먼저 이 진짜 숨은 보험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숨은 보험금 찾기다, 뭐 숨은 보험금이 있다 이런 얘기 또는 광고 많이 보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진짜로 한번 꼬집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이 휴만 환급금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의 오늘 결론이죠. 이 미청구 보험금이라는 걸 통해서 무한 소개 시장을 어떻게 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설계사분들이 만나는 고객분들도 모두 다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맞습니다. 보험금이죠. 이 보험금이라는 놈을 우리는 타먹기 위해서, 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타먹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물론 뭐 미래의 어떤 리스크를 대비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요. 즉 뭐다? 이 보험금이라는 것 자체가 보험 소비자가 가진 권리이고 납입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뭐를? 보험료를요. 이 처음에 숨은 보험금 찾기라는 RP를 제가 어떻게 써먹냐면, 저는 처음에 이 실비보험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인 이 분들을 만났을 때, 고객분들 만났을 때, 선생님 혹시 보험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실비보험과 암보험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실제로 그만큼 이제 매체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실비보험이 혹시 어떤 보험인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까? 보통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실비보험 잘은 모르겠는데 뭐 병원비 뭐 돌려주는 그런 보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답변도 있고, 두 번째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다 가입하는 보험? 뭐든 좋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나왔을 때 호응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 실비보험이라는 거 다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신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실비보험이라는 거는 실제로 손해본 의료비, 즉 병원비죠. 이 병원비를 어떻게 한다? 돌려준다. 환급해주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병원비 1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실비보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10만 원인 거예요. 10만 원. 그쵸? 왜냐면 실제로 손해본,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니까요. 맞습니까? 이 내용을 먼저 고객들의 뇌리에 조금 심어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음 질문들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을 청구했어요. 선생님, 뭐 실비보험도 있을 거고 뭐 암보험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겠죠. 근데 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기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당연히 하겠죠. 왜? 내가 쓴 돈은 100만 원인데 지금 들어온 돈이 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선생님, 이럴 때는 따지실 거죠? 보험사에 전화 한번 해보실 거죠? 당연히 전화 한번 해봐야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근데 보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 참 좋은 날씨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약간 제15조 사항에 따라서 면책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럼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을 여기서 다시 던집니다. 근데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똑같이 보험금이 이번에는 12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선생님 따지실 건가요? 안 따지실 건가요? 아유, 안 따지죠. 제가 지금 이 세 번째 질문을 한 이유, 그리고 첫 번째 왜 실비보험을 먼저 물어봤었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원비보다 많이 나오거나 병원비만큼 보험금이 나오면 이걸로 됐다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병원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왔을 때는 혹시나 보험사가 돈을 더 준 거 아닌가 실수로, 그런 불안함 때문에 따지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사실 진짜로 따져야 되는 경우는 바로 이 3번입니다. 3번. 왜 3번을 따지냐? 이번의 경우에는요, 진짜 면책이 됐을 수도 있고 실비보험만 적용됐거나 또는 실비보험이 없으셔서 그럴 수 있지만은 3번 내용은 일단 병원비보다 돈이 많이 나왔다는 건 실비보험이 당연히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뭐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도 받은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받을 게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나 내용에서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빠진 게 없는지. 그래서 오히려 3번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따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못 따지죠. 그걸 저희가 따져주는 거죠. 즉 뭐다? 보험금이라는 거는 보험사의 결정이 아니라 뭐다? 규정되어 있는 보험약관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보험약관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방금 우리가 했던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스토리로 들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수문보험금에는 휴면 환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휴면.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미청구보험금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미지급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휴면 환급금입니다. 자, 휴면 뜻이 뭡니까? 사실 잠들어 있는 거죠. 예, 가만히 잠수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해지라는 이제 제가 용어를 지금 띄워놨는데, 휴면 환급금과 해지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해지하면 나오는 돈 아닌가?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해지했을 때 보험을 해지했을 때 나오는 돈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해지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거예요? 실효. 자, 실효라는 게 뭐죠? 보험료를 2달 이상 연체시켰을 때 효력을 잃는다고 해서 실효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실효된 계약은 실제로 보험의 효력은 잃었지만 아직 해지가 됐다 안 됐다? 해지가 안 됐다. 그럼 여기에는 환급금이 들어있다 없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보험 조회만으로도 실효된 계약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 조회를 통해서 간단히 찾을 수 있는 수문보험금 제1번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사실 너무 쉬운 내용이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요거는 RP할 때, 처음에 접근할 때, 큰 분류로 설명을 할 때 쉽게 얘기하는 첫 번째 단추였던 거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미청구 보험금입니다. 자, 미청구, 말 그대로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입니다. 대부분 청구하지 않는 개념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죠. 네, 소액 진료비에 좀 귀찮아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고 했는데, 뭐 병원비가 어떤 날은 3,900원 나오고, 또 어떤 날은 뭐 한 8,500원 나오기도 하고요. 감기 걸리면 보통 이 정도 나오긴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뭐 한 14,000원 정도 나온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실비 가입연도죠. 무슨 말입니까? 2009년 8월 1일 이전에 가입하셨던 실비보험 가입자들은 공제가 얼마입니까? 5,000원이죠. 그러면은 이 3,900원 빼고는 다 받을 수가 있는 내용들이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2009년 8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의원급 병원 갔다 이 14,000원짜리는 또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이네요. 맞습니까? 근데 이 정도는 노력만 해도 할 수 있죠. 조금 귀찮음을 덜고 열정만 담그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것도 청구가 되나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화상크림. 오케이. 화상크림 같은 것도 있고, 연고입니다, 연고. 그리고 뭐 모낭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티눈 제거에 대한 내용 등등. 그리고 뭐 피부 질환.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질환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런 생각합니다. 아, 요거는 뭐 이제 피부과에서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 안 될 거다. 치료받은 게 아닌 개념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내용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은 당연히 청구되죠. 마찬가지로 티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이는 안 되죠.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이 화상크림도 마찬가지 미용 목적 아니고 치료 목적이면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을 제가 오늘 하나 콕 집어서 해드릴 게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진단서. 자, 여기서 이 글자가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실 중격 결손. 이 코드를 보면 Q코드인데, Q21 코드죠. 자, 이 코드 보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됩니까? 아, 일단 환자는 아이구나. 아주 어린 갓난 아이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선천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Q코드가 선천성 질환이죠. 네.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잠깐 그대로 기억하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챕터에 보험에도 AS가 있다라고 제가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자, 저는 이 산모분들을 만나서 이제 태아보험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일반적인 신혼부부라던가 이제 아이를 막 갖고 있는 또는 아이를 이제 막 낳으신, 출산하신 분들 만났을 때 이런 얘기 물어봅니다. 혹시 아기가 심장 초음파를 찍었었나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앞에 봤던 중격 결손에 대한 내용이죠. 중격 결손. 그리고 또 이런 질문합니다. 아기 태어난 몸무게. 요거 왜 묻죠? 저체중아죠. 자, 저체중아의 첫 번째 기준 뭡니까? 2.5kg 미만이죠. 두 번째는 몇 킬로죠? 심한 저체중아 2kg죠, 기준이. 네, 이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혹시 의사분한테 뭐 시술을 받거나 이런 거 없었나요? 대표적인 내용 뭐 있습니까? 설소대 수술이죠. 다른 말로 혀유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내용이죠. 그리고 4번 마사지. 아기 태어나고 마사지 받거나 이런 거 없었나요? 뭘 묻는 겁니까? 사경이죠. 나 어제 죽을 뻔했어. 이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사경을 헤맸어. 막 죽을 뻔했어. 이거 아닙니다. 지금 제 고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갸우뚱하죠. 물론 조금 귀여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귀여워 보이는 건 아니고 이 머리가 무겁고 어깨에 근육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담이 걸리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럴 때 애기들도 우리가 도수 치료받고 물리 치료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심한 경우에서는 헬멧 같은 이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또 뭐다? 보험을 계약하기 이전에 미리 설명하는 케이스와 그리고 청구 혹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이런 사후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경 써주는 느낌을 받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내용들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청구가 들어가겠죠. 그걸 우린 바로 미청구 보험금 또는 숨은 보험금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인 거죠. 앞에 봤던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청구를 합니다. 뭐를? 심실 중격 결손에 대해서 청구를 했더니 어라?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지금? 62,100원이 들어왔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진단비, 뭐 수술비, 뭐 등등 해도 이건 실비보험밖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유는 뭐죠? 자동심사였어요. 자동심사. 자, 자동심사가 뭡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한 거죠. 시스템이. 그래서 보면은 진단서에 있던 이 Q코드에 대한 내용이 활성화가 된 게 아니라 I코드, 주상병 코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Q코드를 읽어내지 못하고 실비보험금만 지급받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분께서는 몰랐던 거죠. 더 받을 게 있었는지. 자, 그림으로 저는 실제로 이제 이
이 백지에다가 고객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보시는 게 여기가 이제 심실들이 있고 여기가 신방이 있죠. 근데 여기 잠시만요. 이 지우개를 좀 지워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있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원래 애기들은 이 가운데 부분에 구멍이 열려 있어요. 지금은 닫혀 있는 정상 심장이죠. 근데 지금 이 중격 결손에 대한, 자, 밑에가 심실이죠. 이 밑에 있는 이 구멍이 닫히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는 심실에 있는 구멍이 닫히지 않았다고 해서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위에 구멍이 안 닫혔으면 심방 중격 결손인 거죠. 맞습니까?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분이 아기 태어나고 나서 가슴에 이제 청진기를 대는데 산모님 죄송하지만 지금 아기 심장에서 조금 잡음이 좀 들리네요. 잡음이 왜 들리겠어요? 구멍이 뚫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람 소리 슉슉 같은 슉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장 초음파 한번 찍어봐야 되겠는데요 하고 심장 초음파를 찍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찍고 진단이 나오는 순간 뭐다? 장애 출생담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손해보험사의 H사에 대한 내용 약관입니다. H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장애 출생이라고 하지만 다른 타사에서는 이 담보의 이름이 다르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약관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태아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1년 납 1년 만기 또는 태아납 1년 만기, 뭐 전기납 아니면 일시납 1년 만기 이런 식으로 1년 만기짜리 가입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점 이거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실제로 출생일로부터 1년 그 이전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1년 그 이후 이 사이 때 병이 발생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만기 지난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설계사분을 실제로 봤습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이에요. 내성마비는 2년이고요. 그래서 분류표를 보니까 심실중격 결손증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뭐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 혈액이 역류한다. 자, 우리 대동맥혈과 정맥혈이 섞일 수 있다는 점이죠. 왜? 가운데 있는 구멍이 뚫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피가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부분은 장애 출생. 즉 뭐다? 이 가입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내용이더라. 보통 1,000만 원치 가입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보험금은 200만 원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걱정을 좀 합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데 걱정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걱정을 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미리 좀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이건 청구가 누락된 거고 청구를 올바르게 했었지만은 자동심사 때문에 탈락되어 있는 건이다. 내가 발견했다. 안심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단 뭐 개인정보라서 가리긴 해놨지만은 실제로 다 보험금 심사를 종결해서 200만 원 받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어필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 보험 고객이 뭡니까? 보험 고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부로 보험을 구매한 금융 소비자예요. 저는 고객분들한테 실제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지금 타고 다니는 차 뭐 3년 할부일 수도 있고 5년 할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일시불로 사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비싼 돈 주고 산 차 요거 품질 보증 3년 또는 5년 이렇게 AS 받죠. 선생님 근데 보험이라는 상품은요 10년 넣고 20년 넣고 사실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요거 AS 받으세요? 요거 사후관리 받으세요? 요거 보험금 챙겨 받으세요?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받으셔야 될 누리셔야 할 권리를 찾아드리는 사람이고 그걸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험금이 곧 보험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챙겨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진짜 숨은 보험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휴먼 환급금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미청구였고요. 미청구 보험금. 세 번째는 오늘 아직 얘기 안 했죠?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미지급 보험금이죠. 자, 휴먼 환급금 뭡니까?
보험 조회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실효된 계약의 환급금인 거죠. 잠자고 있는 환급금. 자, 그리고 미청구 보험금은 뭡니까? 청구가 누락되거나 청구를 안 했거나 청구를 했지만 그 부분이 탈락됐거나 대표적인 내용 모낭년부터 여러 가지가 내용들이 있었지만 오늘 알아본 내용은 심실 또는 신방의 중격 결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왜 나여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다 똑같은 설계사한테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라고 생각들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 강의가 실제로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내용을 풀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4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